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이 팩트시트에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고 명기한 데 대해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과 국군의 날 리세션 축사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기로 약속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강영화 주미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한국의 군사, 경제, 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팩트시트로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산업까지 포괄한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 안보의 통합은 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경제 산업적으로 통합된 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Our two countries released a historic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Trump's historic state visit to Korea at the end of October, inaugurating a new chapter in the U.S.-Korea alliance. 또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고정밀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오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정책 재조정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도 경제 중심으로 진화 중이란 시각인데 양국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장기적으로 안보 통합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이뤄지면 당장은 안보 관계가 더 가까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론 한국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식으로 동맹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over the longer term, it could be more separation because the United States' focus will be elsewhere. South Korea will be able to deal more easily and more confidently with all of these measures in place with North Korea. 무역 합의에 관해선 두루뭉술하게 합의한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세부 내용까지 확정한 탓에 불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한미 무역 협상을 맡았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이라며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oint fact sheet, rather than being a final outcome, this could be the start of a beginning of long and uncertain process, and the real test lies ahead of us, and this is really untested path. 또 대미 투자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국내 제조업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 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 상한 200억 달러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이 담겼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하기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민감한 사안에서 막판까지 문구 조율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발표가 가장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E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세한 항목들이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안들에서 3,500억 달러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한 협상이었다. 여기서 우리 전략은 버티기였다. 그러는 걸 보면 초기에 나왔던 안과 지금 팩트시트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상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그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면 내용 중에 먼저 통상 분야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최애국 대우 확보 등이 포함이 됐고요. 대미 투자는 한 해 200억 달러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안정장치도 마련이 됐는데 이 통상 분야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이제 초기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픽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25%인데 예. 이제 15% 떨어지면 일본하고 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은 원래 2.5%였다가 약간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안도할 수준인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대만이거든요. 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수출에서 핵심이 자동차 반도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 예.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성이란 표현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도 200억 달러. 이제 그 이상, 그 안에서 우리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합의하겠다. 이것도 초기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난하다, 초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초기와 비교해, 물론 원래는 FTA 깬 것도 사실 미국이고, 사실은 이게 갑과 을의 거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같은 상태에서 거래라면은 우리가 불리했던 거죠. 그러나 갑을 관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패권을 가진 상황에서 협상을 본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이 역시 핵 추진 잠수함 예. 문제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미국이 핵잠 건조 협력을 제공한 사례가 미국과 영국, 호주가 동맹을 맺었던 오커스 안보 동맹 정도에 불과한데 그럼 이번에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 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큰 의미죠. 왜냐하면 2021년에 오커스, 영국과 미국이 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을 지원하겠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아직 첫 삽도 못 떴어요. 왜냐하면 호주의 조선 역량과 기술 개발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이거든요. 그리고 조선 역량으로 봤을 때 신속하게 건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출발했지만 2030년대 중후반에 나오거든요. 초도함이. 근데 우리는 2030년대 한 초중반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호주는 사실은 안보적 위협, 긴장이 크지 않아요. 남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보적 긴장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열전 비대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상당한 전략적 결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주국방, 국방력의 질적인 제고, 전략적 억제 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이게 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지 않은 국방력, 과거와 같지 않는 자본력 이런 것 때문에 안보적 부담을 좀 덜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국방을 향한 이제 우리의 지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이 이제 맺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한 안보적 그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고. 우리선 정말로 30년 수건을 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정작 이 핵잠 건조 장소나 시기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서 좀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날 경주에서 확인했고 이제 승인했죠. 그다음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또 확인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팩트시트에 승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은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왜 장소가 안 들어가 있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 선수에서 만들라는 말을 던져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장소가 들어가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무색해지는 거고 첫 번째.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장소가 왜 안 들어갔냐 그러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되거든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런 말씀하셨고 뭐냐? 처음부터 한국 국내 건조였다. 그것 때문에 의견이 충돌한 게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의견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말 틀리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오히려 문제는 농축과 재처리, 이 부분에 시간이 걸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조 선수에서는 그쪽을 잠수함이 건조가 가능한 형태로 시설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확충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10년, 20년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자국 잠수함, 자국 군함 건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조 선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건이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 부활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날 정상회담 때 우리가 우리 기술로 건조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필리조 선수에서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건조하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 건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소는 큰 문제 아니었다. 오히려 농축과 제철이라는 요 부분이 더 큰 문제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서 건조하느냐 가지고 예. 논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핵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까지 양국이 협력을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20% 미만 농축이나 재처리도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협의로 그러면 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정 변경이 가능할지 그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경주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대통령 안보실 위성락 실장께서 매체에 나와서 예. 우리가 이 농축과 제철이 쪽에서는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쪽으로 얘기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말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 그렇거든요. 이미 지지해 주신 거, 전에 말씀한 대로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얘기는 워싱턴 8월 25일 날 첫 번째 회담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축과 제철이는 일본은 제철이 사용 행렬 제철이 20% 미만의 농축, 여기 대해서 포괄적 사전 동의 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철이도 연구 활동에만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농축과 제철이도 일본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일본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축과 제철이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목적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도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공급해달라는 이유는 뭐냐? 여기는 농축 20% 미만의 전농축도 들어가지만 무기급인 80% 90%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 목적을 넘어가는 연료는 니들이 달라라는 거예요. 농축과 제철이는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럼 미국이 막을 이유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분야도 좀 살펴보면 팩트시트에는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그리고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계획도 담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재정 부담 논란도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시점에 추진이 될까요? 그건 불가피해요. 왜냐? EU도 유럽은 지금 3.5% 플러스 1.5%, 5%까지 늘리기로 했거든요. 예. 직접해 3.5%. 우리가 지금 2.32%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보적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비, 군비 통제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군비 통제가 아니라 군비 경쟁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국방,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북핵 대응과 예. 또 전시약 조건 환수를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한 전시약권 환수인데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무기 확충이 필요해요. 국방비 확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예. 그리고 330억 달러, 250억 달러 미군 장비 구입은 조건에 충족한 그 조건을 충족한 한테 쓸 수 있는 거고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을 보면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예. 그렇게 하겠다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장비 구입, 국방비 증액은 큰 추세에서 보면 우리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 문제도 이번 협의에 포함이 됐는데요. 내년까지 2단계 검증을 끝내고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거기에 합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전시약 조건 한국군 환수의 경우에 흐름이 두 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 쪽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백악관
대통령,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헤그세스 장관이 그랬거든요. 훌륭한 일이다라고.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려고 그래요. 예. 그럼 전시작 정권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본인들의 부담이 줄거든요. 예.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전시작 정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2단계라고 그랬는데 지금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IOC, FOC, FMC. IOC는 기본 작전 운영 능력, 이거 끝났어요. 예. 지금 두 번째 FMC, 그다음 완전 작전 운영 능력이거든요. 요게 지금 진행 중인데 요걸 끝내면 이제 3단계가 남는데 요거는 일정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단계를 끝내면 전작권 환산 시기가 확정이 돼요. 그 FMC거든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요것만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조건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지금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그 지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근접한 것 같다. 예. 그러나 아직 그 여러 가지 조건의 충족, 조건이라는 게 몇 가지 되거든요. 북핵 대응 능력이 있느냐, 우리 작전 지휘 능력, 지금 작전 지휘 능력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변 정세. 이 주변 정세는 정치적 판단이니까 미국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의를 본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이번 팩트시트를 두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는 배경은 뭐고 또 이번 합의가 향후에는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합의 두고 논란이 많은데 국내에는 근데 미국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미국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게 한미동맹 현대화에 상당 부분 부합하거든요. 한국의 자유국방력이 현대에 제고되는 거고 전시작동까지 환수되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 우주 사이버까지 협력체가 갖춰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의 이 능력, 안보 능력의 제고는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부상, 그다음에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 이 상황에서 본다면 한미는 동맹이거든요. 예. 한국과 중국은 경제관계지만 그럼 동맹의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잠수함, 농축 재처리, 그다음 여러 가지 전자권에서 상당 부분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번에 본인들이 가져간 것도 있지만 한국의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 자체가 예.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불만이 없는 거고 우리 정부 입장도 지금 뭐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공동 팩트시트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안보 합의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수건을 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그 의미와 과제는 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쓰는 에너지원인데 천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농축을 해야 하고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협정상으로는 미국의 동의하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원전 강국 위상을 높일 토대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현행 협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미 측에서는 국내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팩트시트엔 협정 개정 언급이 없는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줄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우라늄은 농축 정도에 따라 핵무기로도 전용이 가능한데 미 정부 관련 부처들이 핵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잠재우면서 후속 협의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협정엔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양자 차관급 상설 협의체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재가동, 정례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미가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 원어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우리의 국방비 증액 목표와 함께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져서 향후 감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는 국내 총생산 GDP의 3.5%. 다만 우리 측은 목표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조속히 증액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에 양보한 게 아닌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을 수치화, 계량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 합의문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우리 돈 약 48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매년 지출하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전기 등 직간접 비용의 향후 10년간 금액을 최대치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와 연계해 한미 국방부가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관련해 거의 매년 성명에 포함됐던 현재 수준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한 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데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